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삼각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가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아래 글을 읽고 삼각함수의 탄생 배경과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삼각함수란 무엇인가? 자, 삼각함수란 간단히 말하면 삼각형의 각도와 변의 길이 관계를 밝히는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단 삼각함수는 삼각형에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파동 등의 성질을 살펴볼 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나 음파 등 파동을 다루는 물리학이나 공학에서도 삼각함수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는 전문 관측이나 인공 음성, MRI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삼각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현대사회를 바닥에서부터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삼각함수는 도형에 대한 학문인 기하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기하학은 고대 이집트에서 주로 토지를 측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했어요. 자,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3대 4대 5라는 비율을 토지 측량 등에 이용했고, 끈의 같은 간격으로 매듭을 만들고 한 변에 있는 매듭 간격의 수가 3대 4대 5가 되는 삼각형을 만들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우리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공부를 했었죠. 그때처럼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성질을 토지 측량 등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 삼각함수가 토지 측량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 어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각함수는 영어로 trigonometry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try는 triangle, gonometric은 geometry, function은 함수의 의미입니다. 한편 geometry는 토지, geo와 측량하다 metry가 어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삼각함수가 고대부터 그 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 삼각형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삼각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삼각형에서 이제 앞서서 일반각과 호도법을 공부했어요. 왜 공부를 했을까요? 자, 삼각함수라는 것은 이제 각이 물체의 운동에 따라서 각하고 물체의 운동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이렇게 일반각하고 호도법으로의 표현을 알아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한 바퀴 돌았을 때 이제 각이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물체의 운동을 하는데 여기 일정한 각속도로 돌 때 둘레를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에 비례를 해서 얘가 각도 비례한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호도법이라고 해왔었죠. 자,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주요한 여기 삼각 B라는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은 여기 A, B, C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각 변과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것이 삼각 B였어요. 우리가 삼각 B에서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좌표 평면으로 확장이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삼각 B 값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직각삼각형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둔각 삼각형 뭐 등등등 다양한 삼각형에 삼각 B의 값을 삼각 함수의 값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을 토대로 역사 발생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학이 삼각함수를 탄생시켰다. 삼각함수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을까?
자,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삼각함수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은 기원전의 그리스라고 한다. 일상생활과 농경을 위해서는 토지의 측량이 더해 정확한 달력을 반드시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주기나 계절의 주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이런 문제겠죠. 즉 천구상에 어디에 별이 위치하는지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좌표에 따라 좌표계라고 하죠. 천구 좌표계라고 합니다. 좌표계라는 게 있어요. 좌표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위치에 어느 별이 위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구와 천문학 파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별의 위치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방위란 별을 올려다보는 각도, 그리고 별을 올려다보는 각도가 만들어내는 현의 길이 등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현의 길이하고 각도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하는 두 수가 있을 때 한쪽의 변화하는 수가 정해지면 다른 한쪽의 변화하는 수도 단 하나로 정해지는 대응관계는 우리가 함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별을 올려다보는 각도가 하나로 정해지면 현의 길이도 단 하나로 정해지므로 각도와 현의 길이 사이의 대응관계도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상가함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현에 대한 길이를 반지름하고 현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여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여기 현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 반지름이 있고 그러면은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인이었고 요렇게 생각하는 게 코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의 비, 그 다음에 탄젠트는 요렇게 비가 분자 분모 각각 이렇게 정해지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중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탐구 활동 다음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5, 12인 두 원이 있습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두 원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4,3, B A' 8,6이라 하고 두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B, B'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삼각형 AOB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해보고 A', O, B'에서도 같은 것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직각삼각형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5고 여기 3이죠. 여기가 4고 우리 좌표가 4,3이니까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5분의 3이 되죠.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요? 5분의 4가 되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3이 되죠. 자, 이번에는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요렇게 된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이 삼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8 가로가 아니고 여기 높이의 길이가 얼마? 네, 나중에 하라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여기는 6이겠네요. 자,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도 사인 값은 똑같이 5분의 3,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5분의 4,
이제 탄젠트 세타의 값은 4분의 3. 그래서 결국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삼각 B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래, 일정한 비율로 각하고 오로지 각하고 변의 길이에 대해서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를 본격적으로 정의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삼각형을 색칠해 볼게요. 여기 이 삼각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 원점은 0,0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중심이 원점 O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 P, X, Y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하면, 자, 이때 우리가 중학교에서 했던 방법과 비슷하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X, Y일 때 여기 사인 세타를 여기서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거죠. 동경 OP가 이렇게 나타낼 때 사인 세타는 반지름 Y좌표 반지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 Y좌표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의 X좌표,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래서 Y좌표, 여기는 X좌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곧 또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 단 X는 이때 0이 아니어야겠죠. 이렇게 삼각 함수를 삼각 B로부터 확장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 확인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확인 문제. 자,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각각 동경 OP가 나타내는 값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차례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여기에 제가 4, 여기는 3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R은 5가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동경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요 길이는 5이므로,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의 Y좌표는 어떻게, 사인 세타 구하기 전에 이 동경의 이 점의 Y좌표 얼마예요? 아니, 이쪽으로 씁시다. 이쪽으로 써야 맞지. 4,3, 그지? 그러면은 여기도 반지름 똑같이 5지. 그럼 여기도, 여기는 뭐 여기를 세타라고 해보자고. 여기 마이너스 4고 길이상으로는 4, 여기서 여기까지 재면 4는 맞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3이고 여기 4고 계산해주면 여기 Y좌표가 3이죠. 그래서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5분의 4. 탄젠트 세타는 얼마?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 마이너스 10이 어디쯤이에요? 여기 5, 마이너스 12. 그럼 1쯤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동경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13이죠. 그죠? 13이므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 13분의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3분의 5.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좌표를 구해가지고 찍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5,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면 여기 이쯤에 있다고 했잖아. 그지? 5, 마이너스 10이면 이쯤에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x좌표, y좌표가 모두 다 음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한다면 그러면 탄젠트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 같으면 사인이 양수가 아니게 돼서요. 하여튼 그런 걸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 이 4분면에 있는 이쪽 4분면에 있을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까요? 동경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OP가 루트 2이므로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확인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이번에 확인 문제는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그 각에 대한 삼각 함수의 값을 각각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을 구해볼까요? 구하니까 얘는 3분의 2파이가 하나 나왔죠. 가장 작은 실수를 하나 구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 그럼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얘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얘는 얼마?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3분의 2파이는 어디쯤 있느냐? 여기가 있겠죠. 여기가 3분의 여기가 3분의 1파이면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회전을 하면 3분의 2파이. 자, 그러면 이때 단위원이라고 고정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코사인은 얘를 단위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좌표는 고정적으로 얘는 고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x좌표를 코사인하고 얘를 y좌표를 사인이라고 하면은 얘는 코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는 2분의 3루트 3.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여기 y좌표를 나누라고 했죠. 그 다음에 x좌표를 나누라고 했어요. 다시. 자,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어쨌거나 어떻게 나올까요? 루트 3 나누기 2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번에는 어딜 또 살펴볼까요? 6분의 7파이 쪽 살펴볼까요? 자, 6분의 7파이는 6분의 5파이랑 동치가 됐죠.
그러면 어디? 여기네. 자, 6분의 5파이면 여기네. 맞지? 자, 6분의 5파이. 그러면 여기 단위원, 반지름이 단위원일 때 이게 코사인 좌표, 얘를 사인 좌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는 어떻게?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3번 문제로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면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2분의 파이랑 동력은 같죠. 그래서 이제 각각을 계산해보면 사인 세타는 2분의 1, 이 아니고 1이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정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 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 제2사분면에는 x좌표가 양수인 것은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y좌표는 양수가 되는 것들 경계선은 생각하지 않고요. 자, 그런 애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여기 x좌표 음수가 될 때는 코사인 값이 영향을 받죠. 삼각함수의 코사인 값이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는 사인은 항상 양수인데 코사인이 항상 음수죠. 여기는 보자. 여기도 x좌표, y좌표 쭉 계산을 해봤을 때 부호는 사인은 항상 어땠어요? 항상 그 양수도 아니고 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추가를 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부호가 이쪽에 되면은 사인, 코사인은 모두 다 음수인데 탄젠트가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삼각함수 값의 부호를 어떻게 구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뭐 여러가지 기억하는 방법이야 여러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간에 삼각함수 뜻으로부터 이번에 값과 부호를 추론해보는 경험을 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의 부호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문제. 자, 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것은 제1사분면 또는 제2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음수인 경우 제2사분면 2사분면 또는 3사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 제2사분면을 지난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공통인 건 제2사분면이네요. 그죠? 여기는 어떨까요? 자, 여기는 이제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겠죠. 코사인이 양수고 여기서 코사인이 양수래. 그 다음에 탄젠트는 음수래. 그러면은 여기가 돼야겠죠.
자, 여기가 된다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거죠. 그러면 세타는 제1 사부면 제3 제4 사부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음수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클 때 세타는 제1 사분면각 또는 제2 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죠. 맞게 계산했나? 여기가 1 사분면이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 사분면 또는 제4 사분면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세타는 1 사분면 또는 제4 사분면이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도 세타는 제2 사분면 탄젠트 음수가 될 조건이 제4 사분면이 돼야겠죠. 그래서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거는 제4 사분면의 각이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은 되겠죠. 비슷한 방법을 했을 때 사인 세타가 음수니까 세타가 제2 또는 제3 또는 제4 사분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음수에 탄젠트 세타를 원래 검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쩌다 보니까 얘도 하나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도 음수가 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타는 제2 사분면 그 다음에 제4 사분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삼각함수의 뜻과 삼각함수 값의 부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각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